복원 강좌를 매일 한 타임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화면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영화의 음향 복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보존팀의 김기호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향이 주제인데 되게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뜻밖이네요. 근데 정말로 정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에 한 10년 좀 넘게 일을 했고요. 음향만 한 게 아니고 디지털 복원부터 시작해서 필름 쪽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복원 쪽 분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음향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6년부터고요. 그 전에는 드문드문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복원을 시도를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드문드문 몇 작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파주 보존센터가 이제 개관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해 디지털화한 모든 작품에 대해 거의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음향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처럼 어떤 음향 쪽에 깊이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고전 영화 필름을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리고 고전 영화 필름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작품들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복원을 해왔고, 복원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 가서 내가 필름 음향에 대해서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화를 감상하실 때도 음향이 왜 이렇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약간이라도 이런 사정이 있었겠지, 또는 이 원본이 이런 상태였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하면서 감상하실 수 있다면 고전 영화를 감상하는 맛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음향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 영화 필름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그 필름의 음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음향이 극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는가, 그리고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지우는 건가 등등 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훑고, 그러고 나서 작품들 단위로 약간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음향은 맨 윗줄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음향 복원을 하면 일단 저희는 필름 복원을 하니까 필름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필름 스캐너에 얹어서 필름에서 디지털 파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이브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필름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자세하게 아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일단 과거에 제가 복원하는 작품들이 60년대, 70년대라든가 소위 우리가 고전 영화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의 필름들은 왼쪽에 보이는 마그네틱 릴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더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펙트를 얻는다든가, 뭐 각종 환경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소리들을 심을 때 마그네틱 릴을 통해서 레코딩하고 편집하고 믹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최종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이제 필름에 얹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가 물론 장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보통 옵티컬 필름 레코더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광학 녹음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비고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장비로 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필름으로 옮겨질 때 오른쪽의 장비로 필름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에 옮겨지다 보니까 이제 필름의 광학 녹음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후에 현상을 통해서 사운드 네거티브 필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사운드 네거티브 필름이 화면 네거티브 필름과 합쳐져서 프린트 필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예전에 필름 상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필름의 경우에 이제 극장에서 트는 필름은 프린트 필름이고 이 필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필름 위에 음향을 얻는다. 근데 어떻게 얻냐면 광학 녹음을 하고 현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필름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층에 보면은 이거는 컬러 필름에 대한 도해도인데요. 여러 가지 삼원색, 여러 가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색의 층이 레이어가 있죠. 그런 레이어 그 색을 가지고 있는 염료가 있고요. 그 염료층이 뭐 현상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몰라서 염료층이 이제 빛을 받아서 즉 광학 녹음을 할 때 광학 농기가 빛을 쏴줘서 소리를 빛의 세기의 변화로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염료층이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 4개 원 중에 왼쪽에 2개는 처음에 필름 상태, 그 다음에 나중에 현상이 된 이후에 그 염료층이 이렇게 색을 입어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2개의 원은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은입자가 그 화학물, 그러니까 이 화학 변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성분인데 은입자가 처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현상을 한 후에 이렇게 반응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뭐 알 필요는 없는데 현상 과정에서 어쨌든 사운드 그러니까 필름의 사운드 정보가 입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픽처 네거티브, 오리지널 네거티브 화면과 사운드 네거티브, 사운드 필름이 2개가 합쳐져서 프린트가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사운드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옵티컬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서 뭐 마그네틱 사운드 트랙이랑 구분을 하는데 일단 옵티컬 사운드 트랙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돼서요. 보시면 2개의 줄이 있는데 이 줄을 따라서 양옆으로 그 하얀 줄의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돼서 소리로 만들어지는데요. 뭐 제가 지금 옵티컬 사운드 트랙 중에서 한 종류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보시면은 베리어블 덴시티 옵티컬 사운드라고 해서 농도형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변화로 소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해지고 옅어지고 하는 변화로 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포맷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이 필름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 왼쪽까지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2개의 포맷이 가장 빈도수가 많고요. 제가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포맷이고요. 그 빨간색 왼쪽에 그러니까 윗줄 왼쪽 2개, 아랫줄 왼쪽 2개 같은 경우는 한두 번씩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옛날 필름으로 갈수록 이런 좀 특이한 규격들의 옵티컬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사를 하거나 스캔을 할 때 어떤 다른 원리로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빛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필름들이 영사기에 걸려서 한쪽에 걸고 밑으로 이제 쭉 감기면서 풀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빛을 쏴줘서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소리에 관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램프를 쏴주면 그 램프가 가느다란 슬릿을 통해서 필름에 쏘아지고요. 필름에 쏘아질 때 이 파형 사운드 트랙에 따라서 그 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것들이 저 포토 디텍터라고 하는 저 그 소자를 통해서 전기 신호의 변화로 바뀌고요. 전기 신호의 변화가 스피커로 가서 스피커의 진동판이 밀고 당기고 하는 변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파라는 거는 종파라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파형에 따라서 소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름에 저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저 사운드 트랙이 어떻게 스피커로 연결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빛을 쐈는데 이게 어떻게 전기로 바뀌느냐 하는 거는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광전 효과의 연구로 받았거든요. 그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 광전 효과는 뭐냐면 어떤 금속 소자가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물론 처음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그 필름을 영사할 때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극장 시스템을 보면 영사기 제일 왼편에 있는 영사기에서, 물론 여기는 이제 디지털 영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필름 영사기에 대해서 보면 이게 디지털 시네마 프로세서를 거쳐서 파워 앰프를 거쳐서 각 스피커로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구조인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여기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곤 하는 유형의 영화보다는 최근에 나온 돌비 디지털 영화에 대한 내용인데 뭐 원리는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게 파워 앰프인데, 여기서 이제 각 극장의 스피커로 적정 레벨, 적정 크기로 증폭을 해주고, 그게 이제 극장에서 틀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극장에서 보실 때 스피커 지금 맨 오른쪽이 극장인데 상단부에 있는 게 이제 그 스크린이 있는 쪽입니다. 스크린 뒤에 스피커들이 있고요. 가운데 센터 스피커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퍼가 LFE 우퍼가 사이에 놓여져 있고요. 스크린은 극장에서 보시는 스크린은 천공 스크린이라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스크린 뒤에 있는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둘러선 것들은 서라운드 스피커인데, 이제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눠져서 레프트 서라운드 라이트 서라운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근데 보통 60년대 70년대 영화들의 경우는 서라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스크린 뒤에 있는 스피커 중에서 센터 스피커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장에서 고전 영화를 보시면은 소리가 이렇게 옆에서 뭐 환경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리고 스피커 뒤에서만 답답하게 들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하던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대강 뭐 이렇게 필름에 기록이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극장에서 감상을 할 때 들리고 이런 정도까지 대강 말씀을 드렸고요.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원을 한다고 하면 이 노이즈를 지워야 되는데 노이즈 복원하다 보면은 노이즈가 대체 어디서 생기냐라는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존의 궁금증은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고요. 제가 이 과거의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거나 뭐 외국의 문헌을 찾거나 해외 커뮤니티를 뒤지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발품을 팔아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그런 그 노이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영화는 이제 영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성우 더빙을 했고요. 더빙을 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피아골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피아골은 소리가 전체적으로 전편 다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더빙 자체를 그러니까 흡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일반 룸 같은 데서 더빙을 한 것 같고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여러 성우가 달라붙어서 끼어들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더빙을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리들이 좀 울리는 거죠. 뭐 믹싱 단계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효과음 하나가 노이즈가 있었는데 더빙한 그 다이얼로그랑 그다음에 효과음이랑 같이 이제 믹싱을 할 때 그 효과음에 있던 노이즈가 같이 뛰어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믹싱 단계에서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소스들이 서로 합쳐질 때 그런 노이즈가 있는 경우도 있고 믹싱 단계에서 레벨을 잘 조정하지 못해서 뭐 클립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레벨이 높아지면서 좀 음이 찢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좀 크게 믹싱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크게 믹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름이 나왔습니다. 필름이 아니라 릴테이프가 나왔는데 릴 마그네틱 릴을 가지고 이제 광학 녹음을 하고 현상을 해서 필름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이제 현상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현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화학 반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결과물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의 농도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결과물의 농도가 짙으냐 옅으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상이 결정되고 그 옆에 있는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로 짙으냐 옅으냐에 따라서 소리의 음색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든가 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오래된 필름이죠. 그 필름들을 이제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개봉이 지방상영관에 틀기 위해서 뭐 이거를 다시 그 이동 순회 상영용 순회 영상용 필름으로 다시 뭐 현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한 노래 그러니까 한 본의 필름에서 프린트 필름을 여러 장을 찍어낸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프린트 필름이라는 거는 사실 영사하면 할수록 스크래치라든가 그러니까 영사 훼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소모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를 만약에 단관에서 여러 번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취급 과정에서의 발생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봉을 하고 나면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놨다든가 아니면은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필름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필름 상태가 안 좋아짐으로써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할 텐데 일단은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미안해 아저씨. 신세는 평생 안 잊겠어요. 하지만 아저씨하고 결혼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해? 난 미애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 그 여자 사람 잡네라는 영화였고요. 80년 영화인데 지금 두루루 하는 소리가 들으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클릭 이렇게, 딱딱거리는 소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클릭 음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험도 있고요. 우웅하는 저주파의 노이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보통 노이즈라는 게 이런 것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를 복원한 거를 들려주겠습니다. 미안해 아저씨. 신세는 평생 안 잊겠어요. 하지만 아저씨하고 결혼할 수 없을 건데 이 기회에 내 길을 가겠어요. 왜 결혼을 못해? 난 미애를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필름의 화면 영역만 찍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사운드 트랙까지 같이 스캔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그 필름이 양옆에 이제 기계에 걸기 위해서 구멍이 뻑뻑통 뚫려 있죠. 그거를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퍼포레이션이 약간씩 찢어져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이 찢어진 퍼포레이션이 사운드 트랙을 침범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운드 트랙을 잘 보시면은 진행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 있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건데 이걸 확대하면 또 여러 가지 뭐 밝기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이제 여기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르르 하는 소리는 드르르 하는 소리는 아마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파형이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때 파형에 차라리 중심에 스크래치가 지나가면 그나마 난데 넓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그 구간에 스크래치가 통과를 하면 이게 듣기 싫은 노이즈로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미안해 아저씨. 신세는 평생 안 잊겠어요. 아 이건 복원한 거죠. 원본을 들어야겠습니다. 미안해 아저씨. 신세는 평생 안 잊겠어요. 하지만 아저씨하고 결혼할 수 없을 건데 이 기회에 내 길을 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노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1949년작 푸른 언덕을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뭐랄까 바람 소리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부 하는 소리들이 바람이 쥐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의 경우는 걷어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 주파수의 대역대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넓은 영역에 포진돼 있어서 이것들을 걷어내면 대사가 날아갑니다. 대사가 날아가고 대사를 보존하고자 하면 말을 할 때마다 이 노이즈가 같이 올라오고요. 물론 아까 보여드린 작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중간에 툭툭 한번 이렇게 그 조각 뭐라고 해야지 다 뜯겨나간 것 같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리가 툭툭 하고 났었죠. 그러니까 그 훼손된 영역이 사운드 트랙까지 침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복원을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
대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원본을 보시면 원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더빙 자체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필름 어떤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과정에서 그런 훼손이 생겼던 것 같고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광학 녹음 기술이 많이 이제 미천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노이즈를 제거하고 하면서 약간 대사가 좀 먹먹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요.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은 노이즈를 걷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가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렇다고 감상을 위해서 노이즈를 걷어내면 소리가 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절충선을 지켜야 되는데 원본이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절충선을 지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노이즈가 갑자기 싹 사라졌다가 툭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뭐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 이상은 되게 할 수가 없었고요. 하여튼 복원을 할 때 이렇게 그 앞서 그 여자 사람 잡네 같은 경우처럼 어느 정도 노이즈를 걷어내고 좀 노이즈가 없었던 작품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게 복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원본의 그 대사의 음성이나 백그라운드 뮤직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방 전 영화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이후에 순회 상영용으로 프린트를 만들었는데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프린트 자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런 작품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몇 가지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굵게 그러니까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복원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립음 같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이 찢어지는데 그 순간에 사운드 에너지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음이 찢어지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 주파수 영역을 이제 스펙트로그래프라고 해서 스펙트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주파수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보면은 그냥 거기만 그냥 붉게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에서 어떤 게 남겨야 될 사운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고역대 부분을 조금 걷어내면 좀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복원하는 장비 중에서 이 클립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플러그인도 있지만 그게 잘 먹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은 옛날에는 편집을 했기 때문에 필름이 앞컷과 뒤컷을 이제 연결을 하죠. 연결하는 때 이제 지나가다가 필름의 두께가 변하거나 수축도가 변하기 때문에 가다가 필름이 툭 한번 진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쿵 이거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좀 나요. 근데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이거는 오히려 쉽게 지워집니다. 쉽게 지워지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두루루루 소리 났던 것도 사실은 생각 외로 생각보다는 잘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광대형 노이즈라고 하는 콱콱콱 하는 그런 후하고 슉하고 이런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표현 못하겠네요. 그런 노이즈들인데 이것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프리퀀시 그러니까 전체 주파수의 영역에 퍼져 있어서 유의미한 사운드와 무의미한 사운드 간의 경계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중요한 작품일수록 오래된 작품일수록 더 많아서 중요한 작품인데 복원을 하자니 복원을 관객들이 그나마 들을 수 있게 하자니 다 망가지고 내비두면 감상이 힘들고 뭐 이런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푸른 언덕이라고 이제 오래된 필름 하나 들려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닌데 다른 부분들 보면은 말을 하다가 필름 자체가 수축이 돼 있어가지고 오래돼서 스캔을 할 때 필름이 떴다
떴다 붙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현상을 하고 그 당시에 현상 기술이 이제 수동 현상 시절이라서 현상의 농도가 일정치가 않아서 음이 컸다 작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를 해도 갑자기 쿡쿡쿡 달라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건 진짜 이제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도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찰음, 마지막은 아니지만 치찰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치읓 발음이나 그 이런 게 이제 옛날 영화들 보시면은 지금도 제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은 뭐 치읓 발음이나 할 때 하는 소리가 끼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뭐 S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랑 좀 다르게 그 이런 뭔가 뭐할 때마다 이렇게 그 아까 클립 할 때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노이즈가 증폭이 돼서 그래서 소리가 되게 듣기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들의 경우에 어떤 배우는 치찰음이 없는데 어떤 배우 음성만 이상하게 더 이렇게 치찰음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복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다 했지만 이렇게 확 좋아진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수동 복원으로 해서 조금 개선하는 방법을 찾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트 스루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릴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로 추정을 하고요. 릴이 계속 감겨져 있으니까 마그네틱 릴은 이제 자성에 의해서 음향을 기록하는 건데 자성이 감겨져 있고 또 감겨져 있고 또 감겨져 있고 하면 그 바깥 면의 자성 때문에 안의 면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소리가 원래 없어야 되는 소리가 다른 레이어의 소리가 여기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화가 동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찰음의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뭐 한 논문에서 코닥에서 나온 한 논문에서 하나의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운드 현상을 할 때 이런 현상, 그러니까 치찰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으므로 물론 이게 이 현상에 의해서 치찰음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퍼지는 현상, 사운드 트랙도 이미지로 기록이 되니까 사운드 트랙이 퍼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또는 퍼지거나 또는 먹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음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테스트를 해라라는 내용의 이제 논문인데요. 하여튼 이게 스캔할 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을 알고 스캔할 때 잘 조정해서 치찰음이 안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는 거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미 이제 치찰음이 들어가 있는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여기서 제거하는 거는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릴이 감기 상태에서 이제 동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없던 소리가 생기고 이런 현상인데 깊은 반갑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거를 발견한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저 기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김영애 씨가 놀라면서 일어난 다음에 헉 하면서 일어난 다음에 소리가 더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안 들리실까봐 걱정했는데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를 혹시 아시는 분이라면 계속 녹음을 하면 좀 소리가 좀 둥해지면서 없던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기억이 있어서 계속 레코딩을 같은 릴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히스 노이즈 정도만 올라가는 거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음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지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주파수의 그러니까 배분, 비중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왼쪽에 이제 그 주황색이 진하죠. 여기는 이제 음악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죠. 거기가 김영애 씨가 이제 비명을 지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스루 이펙트에 의해서 없던 소리가 생긴 게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차라리 지우기 편합니다. 이런 거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지우면 되거든요, 손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프린트 스루 된 사운드가 있으면 정말 지우기 난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작품 중에 이 현상이 가장 많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건 뭐 거의 영화 전체가 다 이래요. 미스염의 순정 시절이라고 영자의 전성시대 주연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편집 잘 안 됩니다. 들리시나요? 여기도 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보면 이 동그라미 친 중에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수평선 같은 게 드문드문 있다 없다 하잖아요. 기둥들이 있으면 이 기둥들은 그때 대사라든가 뭐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거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지렁이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잡소리가 들어간 이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노이즈가 이런 게 있다 말씀드렸고요. 음향복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객들은 깨끗한 소리가 나와야 음향복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복원된 것만 들으시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최선이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거 하여튼 뭐 이거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왜 7.1 서라운드 뭐 애트모스로 못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애트모스로 나오는 거는 아까 비유하자면 마그네틱 릴로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스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만 따로 모아놓은 사운드, 이펙트만 따로 모아놓은 사운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뮤직만 따로 모아놓은 사운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각 애트모스관에 있는 각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나눠가지고 믹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믹싱이 된, 그러니까 최종본 하나 달랑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이걸 다시 나눈다라는 거는 제가 뭐 자주 드는 얘기긴 한데, 비빔밥에서 하얀 쌀밥만 골라놔라 그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죠. 깨끗하면 좋은데, 더 소리가 좋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복원하는 입장에서는 원본의 진본성, 역사성, 그리고 복원을 할 때 복원의 어떤 범위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핵심은 이겁니다. 없앨 소리를 없애야 되고 살릴 소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하기 힘들죠. 아까 같은 이상한 노이즈들이 있을 때는. 근데 뭐가 없앨 소리고 뭐가 살릴 소리냐라는 거는 이 과거에 만들어진 작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뭐 닥치는 대로 다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독의 성향, 이 작품의 의도,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생부를 제가 만드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죄의식이 쌓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지? 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건가? 아니면은 감독이 일부러 삽입한 소리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과 이 고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는 달기에 해당되는 거가 좀
좀 있는데요. 재현과 가공의 줄다리기. 내가 원본을 재현하는 건가? 아니면은 원본에 없는 걸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 만드는 건 죄죠. 복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죄입니다. 근데 재현하는 거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음향 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필름이 나왔는데 필름을 이제 복원을 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 그래서 필름을 처음에 이제 필름이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휘거나 수축되거나 이음매가 이렇게 헐거워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장비에 걸면 필름이 심한 경우는 산산조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를 먼저 해야 돼요. 보수를 하고 이제 장비에 걸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세척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디지털 스캔을 하면 디지털 파일로 떨어지죠. 그럼 그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필름 보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척을 하는데 세척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척을 해서 정보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날아갈 수가 있고 필름 자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화학 세척이 있고 단지 먼지만 이렇게 떨어져내는 PTR 세척이라는 게 있는데 화학 세척은 위험해서 어지간하면 하지 않고 기름때가 아무리 묻어있고 하더라도 심한 경우만 최근에 한 작품 정도 화학 세척을 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 롤러 같은 게 약간 끈끈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필름이 지나가면서 필름 위에 있던 먼지 같은 게 있다면 이제 얘가 돌돌이 같은 겁니다. 필름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필름이 감길 때 이렇게 이상하게 감겨요. 막 들쑥날쑥하게 감겨요. 필름이 다 꼬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푸른 언덕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를 이 세척을 3번, 4번을 했어요. 그래도 필름이 더러워서 이게 제가 작업하는 방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스캐너가 위에 필름을 걸고 아래로 감기게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필름이 지나가다가 가운데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에서 사운드 트랙을 찍어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그 찍은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약간 이미지 색보정하는 것처럼 좀 만져요. 만져서 소리가 좀 더 잘 나오게 만져가지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오른쪽에 있는 프로툴로 레코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종류의 장비는 다 됩니다. 프로툴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장면은 구글 맵에서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 치시면 VR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스캐너의 가운데 부분, 카메라 찍는 부분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필름이 지나가면서 그 빛을 쏴주면 이 빛이 필름을 통해서 슬릿을 통해서 카메라로 찍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그 찍힌 거를 이런 소프트웨어로 보게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게 좀 하얀 기둥이 2개가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가지고 보정을 한 게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름을 스캐너에 걸고 뭐 리와인드 했다가 포워드 했다가 하다 보면 그게 여기 실시간으로 그런 파형들이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걸 보면서 왼편에 보시면은 수평 스크래치라든가 수직 스크래치라든가 약간 더스트 같은 게 많은데 그게 다 오른쪽에서 지워졌죠. 확실히 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가 좀 더 깔끔해집니다. 이 작품은 이제 지금 다른 작품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작품은 곰팡이 같은 그러니까 이상한 자국들이 꼽힌 것 같은 그런 곰팡이인 것 같은데 이게 필름 전체에 있었는데 오른쪽 정도로 이제 보완을 한 거고요. 이때 이제 광량을 높여서 좀 더 그 밝기를 높이다 보니까 소리에 영향이 있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를 그러니까 절충을 하는 거죠. 소리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변하는 것과 이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파묻혀 있는 소리를 듣는 것과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으로 맞춰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작품들도 있었고요. 이건 좀 희귀한 사운드 트랙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네 줄이 내려오는데 그 네 줄 중에서 두 줄만 멀쩡해요. 다른 데는 노이즈만 가득 차고 거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주색 줄이 하나 나 있고요. 왼쪽에 그다음에 노란 줄이 양옆에 나 있습니다. 그 노란 줄과 노란 줄 사이가 제가 스캔하는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일부러 그렇게 지정을 하고 스캔을 받은 겁니다. 이 경우도 좀 희귀한 사운드 트랙인데 이 경우는 그 왼편에 보시면은 파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파형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영역에 수직 스크래치가 두 줄이 나 있죠. 이게 소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조절해서 오른쪽처럼 만든 겁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하면 보기에는 소리가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와 진짜 들리는 소리가 달라서 이게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받는 과정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게 치 하는 소리가 깔려 있고요. 김일 선수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박치기 왕. 필름이 스캐너를 지나가면서 막 춤추죠. 이게 필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이게 먼지가 아니라 필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나가면서 갈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의 횟수로 스캔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한 음향이 아까 그 전체 사진에서 보신 이제 프로툴로 레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스캐너에 필름이 지나갈 때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아예 스캔이 안 됩니다. 그 필름이 탈선을 해서 필름이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랑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뭐 이런 경우도 있다. 휴유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스캔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디지털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원이라고 생각하던 그 영역입니다. 디지털 복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노이즈를 지우기 전에 뜻밖의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데요. 필름이 원본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 현해탄은 알고 있다라는 작품의 예를 든 건데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있고 프린트도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프린트예요. 근데 이 프린터들이 편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판본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고 어떤 판본은 여기가 있는 대신에 여기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판본은 여기가 소리가 좋은데 어떤 판본은 오히려 여기가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서 복원을 할 때 가장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가장 좀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의 맨 아랫줄에 이제 필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편집해서 합본을 한 겁니다. 일단은 영상과 소리를 맞추고요. 각 필름 버전을 다 영상과 소리를 맞춘 다음에 더 좋은 사운드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최종 편집본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원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 이퀄라이제이션 EQ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가장 처음에 할 때도 있고 제일 나중에 할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까처럼 노이즈가 전체가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사가 있는 부분이나 대사나 주로 유의미한 사운드가 있는 영역을 남겨두고 나머지 저역대와 고역대를 다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가운데 사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스캔을 받다 보면은 음색이 되게 날카롭게 스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EQ를 먹여서 음색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앰비언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환경음이죠. 환경음이 너무 높이 올라가요. 특히 이제 고역대, 높은 주파수대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그걸 복원하는 것보다 EQ를 해서 조정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자동 복원 툴이 있는데요. 아까 우웅하는 낮은 음을 지운다든가, 이걸 이제 험이라고 하거든요. 험을 지우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딱딱딱딱 소리를 지우는 디클릭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정형의 노이즈들을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노이즈의 일반적인 형태를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깎아내는 디노이즈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복원이 끝나고 나면 수동으로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이제 수동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이 스펙트로그램을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지우거나 아니면 없는 부분을 생성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드디어 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은 왼편에 보시는 것 같은 이력이 있어요.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는 화면은 35mm인데 사운드는 17.5mm. 우편에 보시면 35mm 필름을 줄로 갈라서 17.5mm 두 개로 만들었죠. 사운드 트랙이 그 필름 가장자리에만 찍히기 때문에 필름 전체를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줄로 나누면 2배의 길이로 사운드를 레코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반으로 자를 때 제대로 못 잘라요. 제대로 못 잘라서 정확하게 자른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면도칼로 자른 수준으로 자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스캐너에 걸면 필름이 탈선을 할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하고 17.5mm 사운드 네거티브 필름을 가지고 이제 중간에 마스터 포지티브 필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필름에서 저희가 2010년에 이거를 그러니까 비디오로 변환을 했습니다. 비디오로 변환한 사운드가 하나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 체크 표시한 거 2개가 이 휴일에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뭐 프린트 필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린트 필름보다 그 전 단계의 필름들이 더 음색이 좋거든요. 그리고 같은 버전이라고 보여서 참고하지 않았고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17.5mm 같은 경우는 전체 7권 중에 3권이나, 그러니까 필름 롤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나 탈선이 발생해서 손으로 잡아줘야 됐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텔레신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로 변하는 거는 그런 문제는 없고 음이 이렇게 균일하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음색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편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집이 다르다 보니까 사운드 네거티브를 또 쫙 늘어놓고 그 텔레신의 한 거를 비디오를 쫙 늘어놓고 이걸 또 이제 동조를 맞춰, 그러니까 합본 편집을 했어야 됐습니다. 맨 아랫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삽입된 부분이 그 비디오 영상을 쓴 부분이에요. 필름을 안 쓰고. 근데 이게 지금 작게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 그런데 얘를 쭉 늘려보면은 수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향을 골라서 합본을 했고요. 이를테면은 이제 사운드 네거티브랑 그 비디오로 변환했던 마스터 포지티브를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차는 부분.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기다리겠어요 할 때 쓱 하고 이런 게 있죠.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고요. 영상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테인 늘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죠. 불안하게 들리면서 떨려요. 그러니까 와우랑 지터 현상인데 이게 비디오 음향에서는 많이 개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디오 음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편집이 끝나면 이제 복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험을 지우긴 했습니다. 휴일을. 근데 많이는 안 지웠고요. 우웅하다가 조용해지는 차이를 느끼실까요? 우웅하는 게 있죠. 지운 겁니다. 스펙트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수평줄이 있어요. 이 수평줄 부분이 그 허음 소리가 나는 원인입니다. 사실은 120Hz에만 있는 게 아니라 240Hz에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거 지웠고요. 이건 클릭음 지운입니다. 지그지글하는 이렇게 똑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클릭으로 지웠는데요. 발자국 부분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디클릭하면은 항상 이 클릭음을 지우고 나면은 항상 부작용이 박수 소리가 작아진다든가 발자국 소리가 너무 약하거나 안 들린다든가 뭐 소주잔을 내려놓는데 소리가 약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복원했다고 해도 표시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원본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심어줍니다. 원본에서 다시 심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음들이 계속 짧은 시간에 계속 나오는 걸 보통 크래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경우는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원본을 들어보시면 일요일이야. 이게 박수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 앞부분 보시면은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하이톤에 있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일요일이야. 예, 이거를 지웠습니다. 일요일이야. 뭐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보시면은 방금 전에 그 하이톤에서 지그지그지그 하던 거는 원 안에 있는 이런 세로로 써 있는 수많은 기둥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클릭음이랑은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클릭음은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저역대에서부터 쭉 기둥으로 올라가는데 이 경우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중간에 이제 환풍기 소리가 나면서 시작되는 컷이에요. 당신은 알아? 알고 말고요. 뭘 알아? 뭘 하냔 말이야? 난 이래봬도 대학 출신이야. 중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런 내가 이 사고에서 낙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알겠네? 예, 그렇고 말고요. 뭐가 그렇고 말고야. 어? 당신은 내가 술 먹는 이유를 알겠어. 그걸 제가 왜 몰라? 왜 모르냔 말이야. 죄송합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당신 몇 살이? 간 40입니다. 40살이요. 왜 말이야? 시작부터 드르르 하는 소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환풍기가 오래되면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오래되면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기적인 쪽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라디오 주파수가 칙칙 하는 것도 껴있고, 그게 환풍기 소리인지 라디오 주파수 안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푸 하는 소리가 계속 깔려 있는데, 이거를 지우려면 지울 수 있거든요. 지울 수는 있는데 환풍기 소리 같은 거는 약간 좀 다 지우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울 수는 있는데 이걸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기준에서는 딱 보면은 이거 안 지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근데 전체적인 영화를 봤을 때 지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다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심의 대본이랑 오리지널 대본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기통 주점에 연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환기통 어떤 정서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모던한 영화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이 정서상 이 구차한 이 공간에 이런 사운드들이 이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기는 뭐 길게는 아니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합작영화인 겁니다. 이 달기는 한국이랑 홍콩이랑에서 개봉을 했는데, 맨 윗줄이 이제 한국 개봉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 개봉판에 대한 필름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현재 그 홍콩 개봉판 화면 네거티브 필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4K 고화질로 화면을 스캔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필름은 당연히 이제 한국판으로 우리가 디지털화를 할 거니까 한국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작 영화는 보통 이제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그 편집이 끝난 소스들이 넘어가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 맞게 수정을 하거든요. 달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그 달기 여주인공들이 달기랑 그다음에 거기 그 무슨 공자가 나와요. 남궁원 씨인데 둘이서 이제 연애하는 장면이 홍콩판에서는 많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운드, 그러니까 화면을 봤을 땐 그래요. 화면을 봤을 때는 그 연애 장면이 많이 없어졌고요.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연애를 좋아해가지고 그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다른 거예요. 편집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서 이거를 화면에다가 맞추고 나면 이제 이상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억지로 홍콩 편집에다가 억지로 한국 사운드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운드가 없어요. 대왕께하여.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왼편에 있는 거는 홍콩판을 가지고 화면을 기준으로 러프하게 이제 영상 작업하는 쪽에서 1차 편집을 했고, 그게 이제 음향인 저한테 넘어와서 이제 추가 편집과 복원을 한 케이스고요. 원본이 이랬는지 아니면 그 편집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중간에 사운드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었죠. 대왕께하여. 이게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훼손된 원본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 사운드를 만들 능력도 없으며 만들 이유도 없지만 이 사운드는 분명히 이 영화 안에 있는 사운드예요. 다른 데서 따와서 이 화면에 맞게 그러니까 EQ를 주고 그다음에 그 수동 복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위트닝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고민에 잠깐 빠질 만한 대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작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웃음이 약간 그 할아버지 웃음 같은 그 하는 소리가 중간에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이제 필름 컷이 바뀌는 소리가 났거든요. 팍팍 하고 소리가 났거든요. 여기 장면에 맞는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것도 다른 데서 이 신영균 씨가 총 한 3-4번 웃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본 결과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또 안 보여드린 게 뭐 그 남궁호 씨가 채찍을 맞는데 채찍이 그러니까 채찍과 맞는 것과 막 그 영화를 보시면은 채찍을 때릴 때 이렇게 동조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최대한 맞춘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앞에 거 채찍을 따가지고 소리를 약간 변조해서 삽입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전체 길이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까스로 맞춘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작 영화에서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어떻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제가 강의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80년대 중후반에 그 후시노금에서 동시노금으로 넘어가던 과도기 시절에 제품들이 보관하는데 혹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그때는 장비가 안 좋아서 그 당시 영화 보면 좀 목소리가 생짜리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네. 점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것 비하면 75금 시절 영화가 복원하기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일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복원하기 쉽을 것 같고 또 80년대 중반 동시녹음했던 작품도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일단 차이가 있는지. 가장 큰 차이는 그 동시녹음한 거는 목소리의 톤이 확확 달라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마다 이제 상황이 달랐을 테니까. 근데 또 현장 통제가 제대로 안 됐거나 뭐 지금보다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 경험이 부족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소리가 톤이 많이 달라지는 거 그게 좀 제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험이 많이 껴요. 확실히 이제 통제된 장소에서 더빙한 게 아니라서 우웅한 험이 많이 끼는데 험이 이제 뭐 60Hz니 뭐 120Hz니 요런 그 낮은 주파수에만 끼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방위로 끼거든요. 하이톤까지 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경우를 이제 버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험을 지우는 것도 힘들고 험을 지우고 나면 너무 과도하게 지우면 또 소리가 변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배경음악이 깔렸다. 그럼 배경음악에서 그 악기들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음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그 구간이 예를 들어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현악기라든가 그 구간은 이 험이랑 겹쳤어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걸 하나하나 봐야 돼서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성우 더빙이라고 또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성우는 이제 반면에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죠. 대체로 동조가 잘 안 맞아요. 대체로.
이게 참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영화 만드는 축을 했지만 기술 한계 때문에 좀 소리가 뭐 훼손되거나 안 좋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어디까지 조정을 해야 될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 환경에 맞게 복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깨끗하게 복원해야 되는지 근데 그 환경을 확인할 기술이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화면보다는 소리가 좀 보존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런 점에서 진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약간 궁금해졌어요. 그게 화면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오는 고민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옛날 영화인 경우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돌아가셨고 뭐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주변에 이제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증이 잘 될 만큼 풍부하게 뭔가 사료가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작품들만 놓고 보면 그냥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데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마그네틱 단계에서는 히스 노이즈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 매체의 특성상 노이즈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다행히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세대라서 그래서 그 히스 노이즈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양상이고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치인지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부분 그 히스 노이즈 같은 걸 봤을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지워야 되는 건데 완전히 지우진 않아요. 약간 남겨놔요. 왜냐하면 그게 원본 진보성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면제부 제 나름대로의 면제부이긴 하지만 그 맛이 있거든요. 맛이 있어서 뭐 LP판이랑 CD를 비교할 때도 늘 얘기 나오는 이슈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 영화들이 이펙트가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다 지우고 나면 진짜 대사와 대사 사이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히스라도 있으면 히스 노이즈라도 있으면 덜 불안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영화가 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로서는 어쨌든 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고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음향 작업하는 사람들은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항상 과거를 엿보는 거죠. 이제 영화를 복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과거를 엿보고 그때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그 감독이 예술적으로 어떤 성향이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5년 전에 저보다는 지금 제가 더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 말씀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나 이제 너무 듣기 힘든 사운드가 네. 특히 음악 같은 좀 그렇다고 했을 때 보통 곡을 딴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음악을 훼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음악을 따거나 해서 하는 그런 약간 프로젝트성 작업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안 되면 필요한 부분이다. 정말 듣기 힘든 것까지도 이제 가공이 아닌 재현과 보존의 의미를 남겨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마스터링 부분에서 이제 음악 뽑아내실 때 코덱이나 코딩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최종 마스터링 나오는 네. 일단 마스터링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캔을 96kHz로 받고요. 웨이브로 받아요. 96kHz 24비트로 받고요. 결국에 마스터링은 디시네마 기준이 48kHz 24비트거든요. 그렇게 받고요. 근데 뭐
저도 음향을 잘 모를 때는 영화 음향이 좀 더 고스펙인 줄 알았는데 고스펙은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스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래서 스캔본도 따로 보존을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처음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음악을 새로 녹음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음악만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작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음악을 예로 들자면? 예, 음악을 네. 예를 들자면 어쩌면 조금 많이 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고 너무 훼손이 많이 있어 듣기 힘든 정도의 음악이 있다고 하면 네.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앞뒤 프레임에 대한 전문가를 갖고 와서 네. 한다면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부분은 이제 무지로 남겨두잖아요. 아, 예. 보통 그걸 뭐 3D로 만들거나 하는 거죠.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기존에 음악이 있으면 음악에 다른 음원으로 그러니까 곡을 따서 네. 너무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음악의 그 갖고 있는 가치나 원래의 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 그 부분 음악을 따서 너무 듣기 힘든 부분만이라도 뭔가 이를테면은 아까 제가 푸른 언덕이라는 영화를 이제 예시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네. 거기 이제 스캔 받을 때 아마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 운명 교향곡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영화에서 그 부분이 많이 손대가지고 음이 잘 안 들릴 정도인데 분명히 이거에 대한 연주곡은 남아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맞게 좀 변형해서 삽입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게 뭐 얘기하시는 비슷한 그런 유혹은 많이 받았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화에서 예를 들어 뭐 옛날 유명한 팝송이 나왔다. 70년대 팝송이 나왔다. 얘를 삽입하면 되더라. 이게 쉽진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파낼 수가 없어서 이게 믹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파낼 수 없는데 여기다가 덮어씌운다. 이게 힘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거의 안 들리더라도 그 약간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음향이 중간에 이제 동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뭐 필름이 날아갔다든가 그래서 무지 방금 말씀하신 음향 쪽에서 이제 그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만든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그걸 만들 기술은 없고요. 이 영화에서 이 음향이 반복된다든가 아니면은 이 안에서도 약간 음색이 비슷한 데가 있으면 걔를 따서 피치 조정하고 길이 조정하고 음색 조정해서 삽입을 하는 거죠. 그게 길면은 힘든데 특히 현악기는 힘들어요. 현악기 힘든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들었을 때는 뚝뚝 끊기는데 제 스스로는 되게 뿌듯했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동조를 할 때 되게 동조가 안 맞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고전 영화를 복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애초에 원본이 동조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걸 당연히 이제 맞춰야 되는데 배경음악이 깔리면 못 맞춥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비트를 쪼개는 음악들 있죠. 그건 못 맞춰요. 네, 그건 이제 곁다리로 말씀드렸고요. 대답이 혹시 됐나요? 마지막 한 분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혹시 이미 여러 개를 쓰시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는 건지 아니면 작업 기간이 혹시 영화마다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 프로툴을 쓰고요. 프로툴 쓰는데 이제 실제로 복원을 하는 거는 프로툴에 있는 빌트인되어 있는 기본 기능들도 쓰고 뭐 EQ라든가 이런 거는 프로툴에 있는 거 써도 제 생각에는 크게 뭐 하자 없거든요. 무방하고 그리고 레벨 그러니까 컴프레스를 건다든가 레벨을 조정한다든가 게인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프로툴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쓰고요. 실제로 아까 그 소개해드린 복원 툴은 그러니까 프로툴에 깔리는 플러그인이에요.
콜라보인 중에서 이제까지 2개 브랜드 거를 써봤는데 그 중에 하나로 거의 많이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혹시 그쪽 종사하시는 아이조토프라는 그 회사가 있고요. 거기 걸 전반적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노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게 있는 노이즈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노이즈 서프레서라고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하나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사가지고 테스트할 수가 없고요. 되게 많은 심의와 결정사항을 거쳐가지고 힘들게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 거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서 저도 보람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건 강연을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뭔가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제 풍성한 내용으로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만약 또 보건 강좌가 열린다면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설문지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